안녕하세요. 리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조항, 본 동영상 및 자료는 교육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라고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유세는 누가 내느냐? 물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고요. 정확하게는 6월 1일 날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재산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구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재산세 본세, 즉 순수한 재산세입니다. 순수한 재산세 부분은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으로 구해집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조회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구하게 됩니다. 자, 과세 표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0.1에서 0.4까지 되고요. 과세 표준액은 0.6억 원 이하부터 해서 3억 원 초과까지 이렇게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누진공제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3억 초과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과세 표준액의 0.4를 곱하고 63만 원을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 특례들이 있습니다. 1주택자 특례가 있습니다. 9억 이하의 부동산을 가진 1주택자 특례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주택자는요, 이 세율이 여기 0.1%였는데 여기는 0.05, 그리고 여기에 0.4%였는데 여기 0.35%를 적용받습니다. 즉 0.05%씩 기본 세율보다 적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공시가격 3억 이하다 그러면은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3% 적용하고요. 3억에서 6억 사이다 그러면 44%, 6억 초과다 그러면 45%로 적용을 받는 이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재산세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신 그런 기본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부담 상한 무엇이냐면요, 전년도에 냈던 재산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올해 낼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상한을 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까지만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담 상한 제도는요, 28년까지만 적용되고 폐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세 표준 상한을 또 한번 고려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전년도 과세 표준이 있고 올해 또 과세 표준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과세 표준은 전년도의 과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상한액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상한액은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 표준에다가 플러스합니다. 거기다 무엇을 더하느냐? 올해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상한율, 보통 5%를 적용합니다. 이 과세표준 상한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올해의 과세표준 상한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공식만 보면 헷갈립니다. 우리 이제 한번 계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에 따라서 세 가지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재산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작은 것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지방교육세는요, 재산세 본세의 20%, 그리고 도시지역분도 납부하는데요.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식만 보고 방법만 봤는데요. 이렇게 이론만 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와닿지 않습니다. 한번 실습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자, 공시가격 18억 원인 아파트 다주택자라고 가정하고요. 기본적인 공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 상한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시가격 18억 원입니다. 과세표준을 구해야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18억 원에 60%를 곱하면 이렇게 10.8억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를 구해야 되죠.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것인데요. 지금 과세표준이 10.8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10.8억이니까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러면 세율 0.4에 공제 63만 원입니다. 0.4에 63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본세는 10.8억 원에 0.4% 그리고 63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369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낸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그래서 이 나왔던 369만 원 여기에 20% 해서 73만 8천 원. 그리고 도시지역분 내는데요.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10.8억이죠. 거기에 0.14%를 곱하면 151만 2천 원이 나오고요. 총 납부액이죠. 총 납부액은 우리가 구했던 이 재산세 본세 플러스 지방교육세 73만 8천 원 플러스 도시지역분 151만 2천 원 해서 이것을 더해서 총 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담 상한선, 과세표준 상한선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인 재산세 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그런 세부담 상한과 과세표준 상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을 해볼게요. 25년도 공시가격 18억 원이었다. 그리고 그때 25년도에 재산세 본세로서 369만 원을 납부했다.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8억 원이었을 때 재산세 본세는요. 여기서 나온 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25년도 18억이고 369만 원을 냈다. 본세만. 그리고 26년도엔 공시가격이 23억 원이 되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이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 계산 방법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올해 공시가격 23억 원이었죠. 과세표준을 구해야 되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23억 원에 60%를 곱해서 13.8억 원이 되고요. 그럼 재산세 본세는 이제 기억하시겠죠? 13.8억 원에 0.4% 곱하고 63만 원을 빼서 489만 원이 나옵니다. 자, 기본 공식대로 구한 재산세는 489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는 세부담 상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세부담 상한선을 고려했을 때 재산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공시가격 23억입니다. 공시가격 23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초과주택입니다. 그러면은 130%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세부담 상한선은요. 25년도에 냈던 재산세 369만 원에 130%를 곱하게 되죠. 그러면은 26년도에 최대한 낼 수 있는
재산세는 4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요. 3번 과세표준 상한에 따른 재산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과세표준 상한을 구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상한은요. 직전 연도 과세표준 플러스입니다. 자, 직전 연도 과세표준 18억 원이었죠.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18억 원에 60%를 곱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상한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해당 연도 올해 과세표준은요. 공시가격 23억 원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고요. 과세표준 상한율은 보통 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부분 10억 8천 뒤에 6,900만 원 이 두 개를 더하면 26년도의 과세표준 상한은 12억 4,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으로 재산세를 또 구해봅니다. 자, 과세표준 12억 4,900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본세 12억 4,900에 0.4% 곱하고 63만 원 뺍니다. 그러면 43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자, 1번 기본계산으로 했을 때 나온 재산세는 489만 원이었습니다. 2번 세부담 상한으로 계산했을 때 재산세는 479만 7천 원, 그리고 과세표준 상한으로 계산했을 때 재산세는 436만 6천 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재산세 중에서 최종 적용하는 것은 가장 적은 값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요거네요. 그래서 적용 재산세 본세는 436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산세는 구해졌고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것은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 그래서 436만 6천 원이 20%에서 87만 3천 원, 도시지역부는 과세표준의 0.14% 아닙니까? 자, 지금 적용 재산세 본세는 436만 6천 원, 즉 이 과세표준 상한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세입니다. 이 3번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은요. 아까 돌아가 보면 자, 3번에 과세표준 상한, 과세표준은요. 최대한 값이 12억 4,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구할 때 과세표준에 12억 4,900만 원을 넣고 0.14%에서 이 금액이 나오고요. 우리가 최종 납부하게 될 세액은 여기에 있는 재산세 본세, 그리고 여기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이 도시지역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698만 7,8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5년도에 18억 원이었고요. 공시가격이 23억 원으로 올랐어요. 27% 증가했습니다. 총 납부세액으로만 보죠. 25년도에 그래서 594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26년도엔 698만 7,800원, 17.6%가 증가했습니다. 요새 공시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렇지만 뭐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도 그만큼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공시가격 오른 것보다는 재산세는 조금 덜 오르는 상황이 보통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계산해 봤고요. 이 중에서 세부담 상한 제도는요, 28년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될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요, 이 부동산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향후에 계속 부담하게 될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한번 알아보고 계산하고 예측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재산세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